이곳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표범의 땅 국립공원입니다. 케드로바야는 산림이 우거지고 먹잇감이 많아 표범의 마지막 안식처로 남아 있습니다. 한반도에 살던 바로 그 표범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무인 센서 카메라로 표범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녀석은 삭. 대낮인데도 익숙한 영역인 듯 굴 앞을 어슬렁거립니다. 이번엔 담비입니다. 드디어 뚜렷한 매화 무늬가 화면에 보입니다. 수컷은 우선 다녀간 냄새를 확인하고 자신의 채취를 바릅니다. 이곳 케드로바야의 주인은 바로 표범입니다. 이번엔 또 다른 표범 수컷이 순회에 나섰습니다. 수컷들의 치열한 영역 싸움. 이 굴이 은신하기 좋고 전망이 좋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로 낮은 계곡지대에 사는 호랑이와 달리 표범은 바위지대를 중심으로 오르내립니다. 해가 질 무렵 암컷이 새끼를 데리고 먹이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암컷의 행동에 초조함이 보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어린 새끼가 있었습니다. 이들 1년생 새끼들은 어미로부터 독립하기까지 1년 더 어미의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이 표범 가족은 50여 마리만 남은 멸종위기 표범의 대들보입니다. 표범이 다니는 길목에 텐트를 치고 잠복에 들어갔습니다. 며칠이 흘렀을까? 표범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표범은 호랑이와 달리 나무와 암벽을 잘 탑니다. 표범의 가장 큰 특징인 매혹적인 매화무늬는 모피를 노리는 표범 사냥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수컷의 경우 꼬리 포함 몸 길이가 2m를 넘습니다. 호랑이와 함께 고양이과 대형 포유류인 표범. 주변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드디어 유인용 먹이에 접근했습니다. 한겨울 꽁꽁 언 먹이를 잘라서 먹습니다. 표범은 토끼는 물론이고 노루나 대륙 사슴까지 사냥합니다. 호랑이 다음의 생태계 조절자 표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러시아보다 한반도에 표범이 더 많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표범이 찾아와 전날 남긴 먹이를 먹습니다. 이곳의 지역은 우리나라와 매우 흡사하죠. 과거 표범의 왕국 시절 한반도 야생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1944년 이래 표범의 포획 기록은 24건 이상 남아 있습니다. 가축 피해를 거의 주지 않고 고산의 바위지대를 선호하는 표범은 호랑이보다 늦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총과 올가미로 무장한 인간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죠. (1970년) 함안 여항면에서 잡힌 표범. 남한 땅 마지막 공식 야생 기록입니다. 생태계의 최고 조절자 호랑이와 표범이 사라진 우리의 야생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해조수 구제단이 총을 들고 나선 건 멧돼지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도심까지 자주 출몰하기 때문입니다. 멧돼지 포획은 신고와 허가 하에 이루어집니다. 멧돼지와 고라니의 왕성한 번식, 최고 포식자를 잃은 혹독한 대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은 아직 있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난 곳은 중국의 홍더우산. 중국 임업국과 무링 임업부가 설치한 무인 센서 카메라에 포착된 것입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이 호랑이는 중국 동북호, 러시아 아무르 호랑이로 한국 호랑이와 동일한 아종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계 야생동물기금 WWF 아무르 지부는 현재 멸종위기에 놓인 아무르 호랑이를 보호,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50여 마리에 불과한 호랑이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구조된 호랑이를 야생으로 되돌려 보내는 일은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 회복된 호랑이는 울음소리가 우렁찬 것으로 보아 건강해 보입니다. 이 호랑이도 이제 숲의 최고 지배자로 군림할 것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표범 보호에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기존의 표범 보호 지역을 확대해 표범의 땅 국립공원을 공표했죠. 러시아 정부가 표범 보호를 시작한 건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면서부터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연구자들 외에는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고 있죠. 표범 연구에는 수많은 러시아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그들은 추적장치 부착 등 첨단 기법을 활용해 표범의 생태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범 서식 지역에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해 표범의 개체 수와 활동 영역을 조사하고 흔적을 찾아 건강 상태를 파악합니다. 이곳 러시아 극동 지역은 표범과 호랑이가 서로 영역을 달리하며 공존하는 유일한 서식지죠.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이들의 생존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밀렵입니다. 표범 가죽을 찾는 수요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죠. 표범에 대한 보호 활동으로 공급이 제한되면서 값은 치솟았고 밀렵꾼들의 수법은 점차 지능화,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표범의 땅 국립공원 내의 밀렵 감시 활동은 아주 철저합니다. 이들은 표범은 물론이고 표범의 먹이 동물인 노루, 사슴, 토끼, 너구리 등에 대한 밀렵 감시 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밀렵 감시에 밤낮이 따로 없죠. 이곳의 표범들은 감시원들의 보호 아래 인간의 위협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남은 아무르 표범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합쳐 87마리 정도로 추정됩니다. 표범의 멸종을 막기 위해선 살아있는 개체수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죠. 현재 러시아 극동과 중국 헤이룽 장성 등 제한된 지역에서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호랑이와 표범.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호랑이와 표범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러시아 시호테알린에서 한반도 남단까지는 하나의 호랑이 왕국이었습니다.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서로 교류하면서 살아온 하나의 가족이었죠. 언젠가는 백두대간을 따라 우리 땅에 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호랑이와 표범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